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그 해축이 몇 경기 안 됐어요. 그래서 어, 그 제노아 경기는 무를 봤기 때문에 주력으로는 이제 리즈 승 그리고 바르샤 라요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예측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한 골차 승부였다. 그래서 언더랑 뭐 승 핸디무가 나왔는데 리즈 핸디무랑 이제 제노아 무를 묶어간 고배당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제노아가 또 골을 빨리 넣은 줄 알았는데 또 후반에 끝나기 한 10분 전에 두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리즈도 극장골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이 좀 따라줬다라고 보여지고 음, 그제 일단 이제 해서 어제까지 6연 그래도 계속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오늘까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챔피언십이랑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5경기나 되거든요. 이거를 좀 이따 저녁에 와서 할지 아니면 이게 아침에 오늘 경기가 많다 보니까 7시부터 마감이라서 좀 이 아침 그 시간대만 아니면 좀 늦게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아침만 하고 끊어서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점 다시 보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하고 센트럴 코스트 경기 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 경기는 뭐 홈 경기고 웬만해서는 뭐 가와사키 쪽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가와사키는 이미 뭐 8위 안에 든 거라서 근데 센트럴도 이겨도 8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다 무의미한 경기긴 합니다. 예전에 가와사키가 뭐 10몇 년 전에 센트럴하고 전적도 다 이기긴 했는데 지금 리그를 시작했단 말이죠. 나고야전 4대0 그리고 다음 경기 또 가시와 원정을 가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비중을 좀 높일진 모르겠어요. 이긴다고 해서 꼭 1위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굳이 여기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보여지고 센트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조르다의 경기를 뭐 이겼어도 안 됐고 거의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하필 또 그 경기를 졌거든요. 거기다 또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얘네도 최근 리그에서 그래도 무패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리그 쪽을 좀 더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말이 안 되긴 해요. 오히려 센트럴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언오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결장 부분을 보고 일단 청대 차출도 있고 하긴 한데 의외로 아직까지는 명단 제외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센트럴은 명단 제외가 있습니다. 공격 쪽에. 그리고 그때 퇴장이 기퍼 퇴장이었던 것 같고 경고 누적. 뭐 여러모로 생각하면 가와사키가 이길 확률이 크긴 해요. 지난번 포항전도 대승을 거뒀고 이게 또 홈이다 보니까 홈에 이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둥도 4대0, 뭐 상하이 하이강도 3대1. 그래서 최근에 아침에서는 득점력이 최소 3골 이상, 두 경기 연속 4골 이상씩 넣었기 때문에 전 그래도 가와사키 봐야 되는데 가와사키 승 마인 배당이 애초에 이게 1.5 이하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다 가와사키가 뭐 경기라도 던지기라도 한다면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기 때문에 언오버로 접근하겠다. 배당도 오버 쪽으로 빠지거든요. 가와사키나 아니면 센트럴의 최근에 득점력 부분 보더라도 빗셀고베 원정에 2골 넣었던 거 뭐 여러모로 생각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요코하마전도 4대0으로 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와사키의 최근 득점력이나 센트럴의 그런 그 최근 뭐 일본 팀 상대로 득점했던 것도 있고 뭐 지더라도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오버 성향이 강해서 오버 가면 되는데 저는 둘 다 무의미한 경기라서 패스합니다. 사실 언더를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둘이 워낙 오버 페이스라 언더 가기도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반승 뭐 마엔 배당도 별로고 언어보도 별로라서 이런 경기는 그냥 건너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초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자, 광주하고 부리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부리람 보면은 일단 뭐 얘네도 그나마 부리람 정도만 좀 득실이 마이너스라서 뭐 상하이 하이강이 이기거나 상하이 선화도 아니죠. 상하이 하이강 정도만 이제 위협이 될 정도인데 얘네가 결국엔 못 이기면은 결국에는 부리람이 지더라도 그 8위 안에 들 수밖에 없는 승점이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뭐 공격 쪽에 부상도 있고 예전보다 이제 멤버가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둘 다 결장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 광주도 지난번 수원FC랑 비겼고 지난번 산둥 원정에서 3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물론 지난 후반 막판부터 이제 최근 홈 경기 개막 경기까지 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홈인 광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부리람이 어쨌든 울산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2대1로. 그리고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 부리람이 더 강하긴 하죠. 최소한 지진 않으려고 할 테니까. 지면 또 이상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뭐 비길 가능성도 있다. 뭐 부리람 원정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라 봐요. 광주 홈이라서. 뭐 광주가 아예 로테를 돌리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명단 제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광주 홈인데 질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부리람도 비기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상하이 하이강이 이겨도 승점을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홈팀 위주로 본다. 그래서 광주 프렘 봅니다. 홈인데 그래도 언어버는 건너뛰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르다하고 포항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아침도 뭐 고배당 위주로 가라고 했던 것처럼 아침은 소소하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보다 해축이 많기 때문에 해축 위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르다가 리그에서도 워낙 좋고 지난번 센트럴전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르다의 순위를 보면 11.5위거든요. 근데 포항이 9점입니다. 그러니까 포항도 동기부여가 있는 이유가 지금 상하이 하이강 8점, 상하이 선화 7점이라서 8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게 크죠. 근데 포항이 그래도 자력으로 이기면은 가능합니다. 다른 팀의 성적에 상관없이. 다만 그러면 조르다가 위험해지죠. 11점이라. 그래서 조르다 입장은 비기면 되는 거고 최소. 포항은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뭐 비기면은 그래도 뭐 상하이 하이강이나 상하이 선화의 이제 그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면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긴 해요.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된다. 어쨌든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다가 어쨌든 홈인점. 그리고 조르다는 홈에서 울산도 3대0으로 잡았는데 사실 아침만 보면은 울산이 포항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이 지난번에 대전한테 0대3으로 지고 가와사키한테도 0대4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침의 성적은 뭐 빗셀고베도 잡고 홈에서 잘했는데 가와사키전 4대0으로 진 게 좀 크지 않나. 퇴장 이후에 3골을 먹혔으니까 그 경고 누적 퇴장도 좀 크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경고 누적 퇴장 그리고 안재준의 그 부상 말고는. 근데 조르다도 보면 수비 쪽의 부상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게 조르다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포항이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홈이라서 조르다 홈이라서. 그래서 이 경기도 쉽지 않다. 근데 조르다가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조르다가 지금 포항보다 승점이 좀 더 높아도 득점은 같고 승점도 2점 차밖에 안 나는데 1.5 받았다? 이건 포항이 요새 기세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포항 프렌을 가기에는 살짝 좀 요새 두 경기 너무 득점 없이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예, 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이것도 배당 대비 일반승 아까 가와사키처럼 갈 이유가 없고 간다면 뭐 고배당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언어보도 사실 포항의 최근의 득점력이면 그리고 포항이 원정에서 보여줬던 아침의 득점력 그리고 조르다도 뭐 울산을 3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사실 그 경기 빼면은 득점이 많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3.5 기준 언더 봅니다. 언더. 언더로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상하이 선화하고 빗셀 고베. 상하이 선화 입장에서 중요한 경기입니다. 빗셀 고베는 어차피 뭐 지더라도 이미 2위고 승점이 16점이기 때문에 상하이 선화는 일단 이기고 포항 뭐 상하이 하이강 얘네 점수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요 8위 싸움이 좀 치열하고 뭐 한 7, 8위? 근데 일단 홈입니다. 홈. 그리고 청대 차출이 있긴 해요. 한 2명 정도. 뭐 부상도 있긴 하고. 근데 빗셀 고베가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얘네도 청대 차출이 있긴 한데 뭐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빗셀 고베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난번 뭐 상하이 하이강을 4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결국 일본 컵 대회나 리그에서는 아직 득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빗셀 고베가 원정에서 포항한테 3실점 그리고 불이람 원정도 비겼었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없는 빗셀 고베라고 치면은 솔직히 불안합니다. 왜냐 다음 경기 나고야 경기를 더 신경 쓸 상황이 더 생길 수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챔 3연패 중이죠. 홈에서 울산한테도 역전패 당하고 요코마리 원정도 결국엔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포항 4대 1이나 가와사키 잡았던 거 보면은 빗셀 고베가 만약에 이길 생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경우는 상하이 선화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이 상하이 선화 배당이 좀 낮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빗셀 고베가 그래도 이게 동기부여만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1경기를 비기기도 했고 빗셀 고베가 그 리그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가 원정이라서 아마 굳이 무리한 원정길에 체력을 쏟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 상하이 하이강도 홈이기 때문에 4대 0으로 이겼고 그래서 저는 이 홈팀 승리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상하이 선화가 이기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언오버가 확실히 보이면 이게 뭐 비길 가능성 높고 둘 다 득점이 적었으면은 언더를 가겠는데 또 빗셀 고베는 오버가 많았던 팀이고 상하이 선화도 가끔씩 오버가 난 거 생각하면 언오버 접근 좀 힘듭니다. 뭐 2대1, 2대1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선화 승 봅니다. 승. 이런 거를 뭐 아침은 무보험 바치고 가기에는 애매해요. 애매. 요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샤르자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2입니다. 아침 2. 저기는 마지막 경기 아침 엘리트는. 근데 이 아침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샤르자가 알루세인을 1대 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샤르자 홈이거든요. 홈. 지난번도 슈팅도 득점은 점유율은 밀렸지만 슈팅이 더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기만 되니까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 그리고 샤르자가 홈에서 워낙 강하거든요. 얘네가 최근에 아침의 흐름도 좋고 리그 흐름도 좋기 때문에 알루세인도 요르단 팀이라서 조금 불리한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나사프 원정이라든가 쿠웨이트 SC 뭐 비겼던 거 오버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오버를 봤었나? 근데 이거 샤르자 쪽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배당이 떨어져서 메리트 없습니다. 2번 떨어졌거든요. 1.39. 왜냐?
알루세인이 그래도 원정에서 뭐 나사프 원정도 잡았던 점, 그리고 지난번 한 골 차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초반부터 뭐 무조건 골을 넣어야겠다 이거보다는 수비하다 한 골 넣으면 되니까 저는 샤르자 승무 보는데 비길 가능성 좀 봐야 된다 봅니다. 다만 샤르자가 오버가 많거든요. 알루세인도. 그리고 홈에서 최근 두 경기 다 3득점씩 했고 이스티클하고 세파한 상대로. 그래서 알루세인이 원정에서 실점이 없는 게 아닌 점을 생각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하네요. 이게. 이 경기는 샤르자가 이기면 샤르자의 그 최근 그 아챔2의 그 성적을 봤을 때는 뭐 홈승의 마인인데 이게 그때하고는 다른 게 그땐 리그고 지금은 홈어웨이 16강전입니다. 토너먼트. 그래서 예전의 기록들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지지 않는다의 결론으로 가자면 샤르자 승무 보지만 언더 봅니다. 전 언더. 뭔가 비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알로세인이 뭐 1대0, 2대0으로 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다득점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좀 접근을 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트락토르하고 알칼디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장자를 안 봤는데 샤르자는 크게 없어요. 뭐 알루세인도 뭐 몇몇 부상 의심일 뿐이지 그게 못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둘 다. 근데 못 나오면 알루세인 쪽이 좀 타격이 있죠. 그래도 공격에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다음 트락토르하고 알칼디아. 트락토르도 2대1로 이겼죠. 그리고 트락토르가 이란 팀인데 이게 선제골 내주고 두 골을 넣어서 역전을 했고 슈팅이나 뭐 점유율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알칼디아는 바레인 팀인데 이 아챔2의 원정이 나쁘진 않는데 어쨌든 1차전을 졌기 때문에 좀 빡셀 거라 보여지거든요. 트락토르는 또 득점력도 좋고 근데 두 팀의 성향이 대부분 오버였거든요. 이거면 2.5 기준에서는 저는 오버 접근해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다득점 무승부도 있었고 예전에 알라크라 상대로 그래서 트락토르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해요. 알칼디아 경고 누적 한 명도 있고 그리고 주전 키퍼가 지금 부상에서 아마 지난번 서브가 뛴 걸로 아는데 일단 뭐 리그 성적을 제외하더라도 지난번 다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승부 보면서 언더 보기에는 트락토르 그래도 홈에서 승 보고 다득점 무승부까지 염두를 둔다면 왜냐면 알칼디아가 그래도 원정에서 뭐 2골 알쿠아 상대 2대1 아니면 알타원 1대2 얘네도 득점력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트락토르 승무부대 오버 봅니다. 오버. 저는 배당 쪽으로 접근하면 오버예요. 오버. 모르죠. 알칼디아가 이기면 또 연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트락토르가 이기는 그림 보면은 마헨보다는 핸디무 약 2대1 정도. 그래서 고배당 노릴 거면 핸디무 정도 노려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알와슬하고 아릴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알와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다시 이제 아침 엘리트로 넘어가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알와슬은 사실 지더라도 알가라파가 7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뭐 8위도 아니고 최소 거의 6위는 확보거든요. 알라이안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둘 다 아릴랄은 이제 1위를 하느냐인데 알라을이 일단 7승 1무로 경기를 마쳤고 오늘 이기면은 득실 때문에 1위 탈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순위 싸움이죠. 순위 싸움. 둘 다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알라슬이 지난번 알나스르한테 4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알사드나 알라이안한테 비겼던 거 생각하고 그리고 득점력이 부족해요. 알릴랄이 득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난번도 조금 빡세다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아릴랄 입장에서는
그때 뭐 결장자가 있었나 아무튼 딱히 큰 동기부여 승점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도 4대1로 이겼고 다만 이제 원정에서 살짝 불안한 점 알사드 예전에 1대1이라든가 알라인 상대로 5대4까지 좀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휴식을 주느냐 뭐 알라스르처럼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미트로비치가 그때도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왔나? 페르세폴리스전 못 나왔던 걸로 같은데 미트로비치가 이번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근데 워낙 다른 멤버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알라슬이 아무리 홈이라도 잡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딱히 없잖아요. 오히려 아릴랄이 이제 1위에 대한 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아릴랄 쪽으로 봐야 된다 봅니다. 이 경기. 그래서 배당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리고 언오버는 지금 언더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일단 알라슬이 홈에서 잘 안 지긴 해요. 근데 리그에서도 한번 샤르자한테 진 적이 있고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많이 없고 아릴랄도 원정이 살짝 불안하지만 멤버적이나 이런 뭐 둘 다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마당에 굳이 찾자면 뭐 1위 탈환 정도 생각을 하면은 아릴랄 쪽으로 봐야 된다. 이거 배당이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릴랄 승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릴랄 승 볼게요. 뭐 마인까지는 못 보더라도. 근데 이거 이긴다면은 아마 마인으로 이길 가능성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근데 알라슬 홈이라 뭐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침 알라이안하고 에스테글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알라이안 같은 경우 지금 6위 에스테글랄이 10인데 여기가 좀 빡세거든요. 지금 6위 8점, 7, 8위 7점, 9위도 7점, 10위, 11위까지 6점이라서 11위인 알쇼르타까지 뭐 노려볼 수 있는데 이미 알쇼르타는 승점만 보면은 다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가 끝난 팀들이기 때문에 알쇼르타 물 건너갔고 알가라파도 7점이라 이제 물 건너갔고 페르세폴리스 파우타코가 7점인데 일단 7, 8입니다 둘이. 근데 에스테글랄이 만약에 잡으면은 상황이 또 잘 달라집니다. 이게 지면은 끝이지만 뭐 비겼을 때 또 이겼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른다. 근데 알라이아는 지더라도 최소 8위 안에 들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에스테글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보면 에스테글랄 쪽으로 빠지거든요. 일단 알라이안 최근 4경기 무패입니다. 홈에서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뭐 원정 알 나스르전도 한 골을 넣었고 알라을리가 지금 1인데 그런 알라을리 상대로도 홈에서 한 골 넣었고 득점은 좀 꾸준해요. 알라이안이. 그리고 에스테글랄 같은 경우에는 이란 팀인데 최근 얘네가 승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테글랄이 1승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 3연속 무승부. 뭐 알라을리 원정도 비기고 알쇼르타도 비겼는데 알쇼르타 비긴 게 좀 크다 봅니다. 얘네도 뭐 알라을리 상대로 비기기도 했지만 알라이안이 꾸준한 득점과 최근 4경기 무패라는 게 걸려요.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무승부 하면은 이게 득실을 따진다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이라서 비기면은 파우타코 다음으로 득실이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득실로 이제 가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페르세폴리스가 밀려나는데 일단 이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알라이아는 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에스테글랄 프렘 봅니다. 프렘. 에스테글랄 프렘 봅니다. 프렘 받았으니까. 근데 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알라이안 홈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좀 아침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가와사키 건너뛴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광주 부리람도 지금 광주 배당이 올라갔네요. 부리람 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이게 요 앞에 2경기가 좀 7시 마감이기 때문에 좀 일찍 왔는데 사실 광주도 지더라도 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광주 프렌도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뭐 리그 경기를 신경 써야 된다면 홈이라서 이제 프레를 봤던 건데
지금 광주도 첫 경기를 비겼고 다음 전북 원정을 가야 돼서 얼마나 거기에 이제 비중을 높일지가 모르겠다. 어쨌든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해서 아침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축은 오늘은 좀 나눠서 할게요. 딱 아침까지만 하고 어제도 너무 좀 일찍 한 경향이 없지 않고 오히려 해축 같은 건 늦게 해야 늦게 오시는 분들도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오는 걸로. 아마 한 11시 마감이니까 한 8시? 9시 그 정도에 오는 게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축으로. 수고하셨습니다.